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좀 되었다. 연준도 금리를 내렸고 중국도 상당한 통화 정책을 쓰면서 증시 부양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위한 여러 조건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가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도 오늘 당장 금리를 내려도 무방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 최대 변수는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와 집값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 더불어서 수도권의 집값을 더 올린다면 금융 안정성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곤혹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지만 또 가계부채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으로 또 쏠릴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문가들도 오늘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도 긴축적인 스탠스, 즉 지금 한번 내리긴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나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보면서 조금 더 챙겨보는 그런 긴축적인 발언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대담에서는 통화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높아지는 만큼 금리 결정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더불어서 예상되는 업종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뷰에서도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서 가계 어떤 실질 부채 부담을 좀 줄여주고 기업들도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부동산 얘기를 하면 또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25일 인하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릴 수는 있다. 네네.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네. 물론 부담되는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더불어서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부분 그리고 가계부채가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5일 비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농축수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전기료 누진 구간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개인 서비스 물가가 크게 낮아진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1.6%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개인 서비스 물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약간은 죽어 있다라고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7.2조 원 증가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9월 들어서는 5.6조 원 증가로 좀 낮아지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세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50bp 인하를 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외 금리차도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던 부분들이 약간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래도 금리 인하에 조금 소수 의견들 아직은 좀 동결이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부채 때문인가요, 여전히?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여전히 좀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창용 총재도 언급을 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둔화됐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좀 더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약간은 좀 더 시기를 뒤로 늦추는 그런 결정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번까지도 좀 동결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오늘 동결 뭐 인하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일 경우 인하일 경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율일 것 같아요. 환율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 중반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칫 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금리 차가 다소 또 이제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환율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강달러가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1,350원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 오히려 느리게나마 조금은 원화 강세 쪽, 원달러 환율 하락 쪽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엊그제 발표가 됐던 WGBI 편입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원달러 원화 강세 요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WGB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국채에 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SCI의 선진국 내지는 뭐 신흥국 이런 주가 지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수를 추종을 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비중이 대략 한 2.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이 최대로 잡아보면 약 90조 원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화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WGBI에 편입되는 게 2025년 11월이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는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상단을 좀 제한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1,350원 원달러 환율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WGBI 뭐 뉴스에도 상당히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11월에 편입이긴 하지만 든든하게 장기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뒷배경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원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먼저 이제 선제적인 어떤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상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그래도 좀 안정시키는 요인은 될 것이다.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주식시장이 오늘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또 중요한데 아니면 동결이든 인하든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금통위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중요하지.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뭔가 뭐 일을 해오면서 보면은 금통위보다는 FOMC 네, 결과를 사실은 많이 보게 되지 금통위 결과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금통위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정말 장중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일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뭐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를 만한 요인이다라고는 저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좀 더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한국의 경기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뭐 3.5%에서 해봤자 25bp 그러면 3.25%인데 이 정도 갖고 크게 지금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금리를 내리고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줬을 때 그래도 국내에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자산에 좀 집중을 하면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당연히 한국 국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물론 주식시장은 아닙니다만 국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좀 상장되어 있는 것들로 본다면은 리츠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리츠.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더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항공하고 하고 방산이요? 있습니다. 네네네. 국채 관련해서는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WGBI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편입이 확정이 됐고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국채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국채 중에서도 좀 장기물 쪽이 WGBI에 편입되는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채 장기물 정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긍정적인 자산입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리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배당을 그만큼 좀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들이 있을 거다. 법적인 개편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리츠에서 최근에 좀 고민을 했던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국내 리츠들의 유상증자 랠리가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제일 처음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던 삼성 FN리츠 공모청약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센티멘트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 방산주 이렇게 두 가지 업종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9월 항공수송 실적을 살펴봤을 때 역대 9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강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트유가 뭐 WTI나 브렌트유 대비해서 더 크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비용단에서도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르는 영향력은 뭐 당연히 장기채, 국채에 대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삼성 FN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완판이 됐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항공과 방사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단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업종을 봐야 되는데 항공과 방산이 그런 상황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도 상당한 이벤트, 실적 시즌이 개막되다 보니까 좀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빅뱅크를 중심으로 그렇죠.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금요일 날 JP 모건이 실적 발표하고 웰스파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 15일 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은행주와 그리고 아멕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소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 자산에 대해서 혹시 상각은 하지 않나, 상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TSMC가 실적을 10월 17일 목요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AI에 대한 수요들을 좀 확인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PI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10월 14일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 부분도 조금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빅뱅크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업종, 뭐 아까 항공하고 방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예상보다 물가가 좀 높게 나오면서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충격은 크진 않았습니다. 외식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점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주거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조금은 고무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은행주가 상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긴축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입이 되고 나면 항상 미국의 경제가 뭔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실적 자체보다는 대출이 상각이 되거나 내지는 뭔가 위험한 부실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융권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노랜딩이 현실화되는 아주 건전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작되는 미국의 빅뱅크 실적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반반입니다. 동결이라 하더라도 좀 놀라지 않을 것 같고 인하라 하더라도 한국은행 측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은 아마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치가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쇼크, 즉 실적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항공주나 방산주를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이 실적 시즌에 기업별로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나 좀 과대한 실적을 갖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너무 마진이 높지는 않은지를 좀 체크해 보면서 대응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